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바이든과 옐런은 정말 미국 경제를 잘 성장시켰습니다. 둘의 합이 정말 잘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경제 성장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 돈을 풀어서 한 것인데요. 흔히 말하여 4년 동안 돈발로 경제를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정권을 이어받았는데요. 기사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아마도 트럼프는 숨이 턱 막혔을 거라 봅니다. 이거 나보고 해결하라고? 나 관세도 때려야 하고 감세도 하고 할 거 많은데 난감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던 자료인데요.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스무스하게 금리가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했고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좋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도 올렸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들도 국채를 잘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임기 막판에는 현금과 비슷한 단기채 위주로 국채를 찍어내면서 경기를 부양시켰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미 바이든이 한번 올려놓은 고물가 상황의 미국을 이어받은 트럼프는 난감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는 베센트와 머스크를 동원하여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꽤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와 전월 수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죠. 한번 임금은 올라가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인플레 자체가 근본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최근에 발표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의 최근에 네프콘 글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트코인 전망과 수상한 인플레이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해당 글의 중간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요. 기대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 값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치인 3.3%보다 높은 4.3%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1%나 높게 나왔네요. 꽤나 충격적인데요. 갑자기 인플레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설문조사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아닙니다만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신뢰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과거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과거에 2021년 5월 달에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툭 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플레가 스물스물 더 올라갔었죠.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잡히지 않자 연준은 22년 초에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플레를 이렇게 잡았었던 적이 있었죠. 물론 증시 역시 같이 잡혀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4년이 지난 지금 25년 2월 달에 기대 인플레가 갑자기 4.3%로 툭 튀어버렸습니다. 4년 전 상황과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4년 전에도 갑자기 기대 인플레가 오른 이유, 기대 인플레가 스물스물 더 오르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이번에도 갑자기 기대 인플레가 툭 튀어오른 이유, 혹시 이번에 기대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에서 여기에서 금리 인상? 이건 아니겠죠? 설마 기준금리 올리면 이거 다 튀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의 투자 자산은 전체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 트럼프는 머스크와 베센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도지를 통해서 미국의 여러 정부 부서의 지출 삭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요즘 머스크 형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지출을 삭감시키는 저승사자라고 욕을 먹고 다니고요. 유럽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테슬라 차량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하면서 1월달 테슬라의 유럽 판매 실적이 급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센트는 이번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에서 최대한 국채 발행 규모를 적게 잡았습니다. 또한 이분이 요즘 입 버릇처럼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춰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번 영상 초반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국채금리를 낮추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놓고 은행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것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마지막 문단을 보면 연준이 은행 규제에 대해 한 일은 형편없었다.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은행 보고 국채를 매입시켜서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무부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용이하겠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영상 링크 오른쪽 위에 링크 하나 공유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를 낮추면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약달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녹색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이고요. 파란색은 미국의 달러 인덱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미국과 상대 국가의 국채금리 차이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국채금리가 높다는 것은 성장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사람들은 고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 해당 국가의 화폐로 환전을 하여 해당 국가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여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달러 강세가 트럼프는 불편한 것입니다. 미국을 강하게 성장시키고 싶지만 약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트럼프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베센트도 이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강달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부터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세죠. 최근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정말 미국과 친한 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뭐라도 하나 건져갈까 해서 왔었는데요. 그런데 얻어가는 것도 없이 그냥 폭탄만 맞고 돌아갔습니다. 미국산 가스 수입 확대, 방위비 확대, 이런 숙제만 가득 안고 돌아갔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동맹국인 멕시코, 캐나다도 건드린 마당에 일본에게도 거침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동맹국에도 예외는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상호 관세를 언급했고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한국 입장에서도 매우 힘들어지겠는데요. 특히 대미 흑자 폭이 엄청난 자동차 산업 쪽은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며칠 전에 촬영한 것이라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영상에 따로 정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관세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구체적인 사항이 발표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세는 디플레이션이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장의 자료로 딱 정리를 드릴게요. 이거 보면 이해가 딱 되실 거라 봅니다. 이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정리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2017년에 취임을 했었죠. 그리고 2018년도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검은색 선으로 관세 부과한 날짜를 딱 표기해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말을 하자 시장은 이에 맞춰서 미리 물가가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었죠. 앞으로 관세가 부과되니까 그렇다면 물건 팔기가 어려워지겠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물건을 생산해서 미리 수출을 하자. 그래서 이때 당시 물가가 스물스물 올라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관세가 부과되자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욱더 가파르게 올랐죠. 그런데 이렇게 오르던 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 것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의 성장률이 꺾이니 시차를 두고 미국도 다 같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래서 물건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미국도 물가가 하락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겠죠. 그래서 관세라는 것 자체는 인플레 요소예요.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지만 관세가 길어지거나 관세가 강해지면은 결국에는 디플레로 갈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 코로나 같은 경기 침체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 부과 초기입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관세가 부과되고 시간이 흐르면 여기에서 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더 밀어붙이게 되면은 세계는 경기 침체에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뚝 떨어지는 모습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트럼프도 잘 알고 베센트도 알고 머스크도 잘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당하게 조절하셔서 잘 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2018년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미 우리는 2022년에 40년 만에 인플레를 한번 겪었어요. 그리고 이 인플레가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 물가가 아직 안 왔었던 시기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2018년 이때 보세요. 이때는 기준 물가가 2% 아래였습니다.
2% 아래에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왔다가 내려갔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무언가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인데 관세가 시작되니까 이거 살짝 불안불안한데요. 그리고 전 세계는 관세 전쟁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이 2차 관세 전쟁입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미리미리 금리를 인하시켜서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면서 관세로 인해 상승된 물건 가격을 화폐 가치 하락으로 낮춰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중앙은행은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고요. 멕시코는 B컷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난 이슈인데 캐나다는 6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영국도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관세 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이 나라들의 물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의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물건 가격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서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의 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로 봅니다. 트럼프 일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요. 그만큼 물가 상승에 취약한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물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성장을 뽑아내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분기별 미국의 GDP 성장률을 보면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매 분기마다 2%, 3%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연율로 환산된 수치겠죠. 그런데 성장률이 높긴 높지만 더 이상 팍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장률의 상단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은 미국도 과연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걱정과 함께 지금 미국 증시가 주춤주춤 거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 또한 미국 경제 3인방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약간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중국의 AI도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만 AI를 할 수 있다. 미국이 AI 중심으로 독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컨센이 글로벌리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중국이 딥시크를 통해서 이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했고요. 여러 측면에서 중국의 성장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때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